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현경입니다. 지난해 말 금융시장이 매우 반길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We're seeing a labor market that is coming back into balance by so many measures, and we're seeing inflation making real progress.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세 둔화, 그리고 낮은 실업률 등을 근거로 지난해 마지막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알렸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올해부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뉴스를 풀다, 오늘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어느 시점부터 또 얼마나 내릴지와 관련해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을 전망하며 연준이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마다 출렁거리는 주가에 맞춰서 출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죠. 주가의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연준이 지난 2년 동안 매우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why stocks are probably down today, absent everything else, is because interest rates are up. 연준이 지난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는지 볼까요? 신호탄은 지난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연준은 이때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0%대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후 연준은 5월에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더니 6월부터 11월까지는 0.7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으로 단행했죠. 2022년 3월부터 총 11차례나 올려 현재 금리는 5.25에서 5.5%인데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연준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을까요?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the committee will take into account certain factors. 파월 의장이 지적하는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 바로 물가 상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를 알려면 먼저 물가 상승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달러면 살 수 있는 재킷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킷 가격이 110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럼 물가가 10%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바꿔서 생각해보면 물가는 변동이 없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면 어떨까요? 화폐 가치가 10%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는 100달러면 살 수 있던 게 이제는 110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화폐 가격은 왜 떨어졌을까요? 이는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양입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가격입니다. 화폐 자체를 물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화폐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어났다고 해보죠. 그럼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고 공급 곡선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화폐가 늘어나면 화폐의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연준의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중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즉 공급이 많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풀렸던 화폐가 다시 회수되고 화폐량이 줄면서 다시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 원인으로 꼽은 물가 상승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2022년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은 9.1%를 찍었습니다. 이때가 물가 상승의 정점이었고요. 물가 상승세는 계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7%대로 내려왔고 2022년 12월은 6%대까지 내려와 2022년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는 6.4%에서 시작된 CPI 연간 상승률이 6월에 3%까지 내려갔고요.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3년 12월에는 3.4%로 마무리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이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Now that we've started to see that slow down, that's why we've seen inflationary numbers come down quite a bit. And that's what's given rise to this idea that the Fed might cut rates sooner than what a lot of people originally thought. 그렇다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연준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점도표를 보면 연준이 전망한 2024년 말 정책금리 중간값은 4.6%입니다. 현재 금리의 중간값보다 0.75%포인트 낮은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총 3차례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연준이 좀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y're looking at 3 rate cuts this year and more in 2025. The market is pricing a lot more cuts this year, effectively saying that the Fed is going to cut interest rates by 150 bips. So 6 rate cuts of 25 bips each. 기준금리 인하폭에 있어서 관건은 올해 미국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I think that is still uncertain because it depends a lot on data that will come through. We know that economic growth is still strong, although slowing. Labor market is still strong, although slowing. And we don't see any data right now that is pointing to a sharp recession or sharp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일부 언론은 올해 11월에 있을 대선을 두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요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일단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한 올해 첫 연준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오는 31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